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선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어제 우리 증시는 뭐 해외 증시가 조금 혼조세를 보였잖아. 그런데 이제 중국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하루 종일 박스권을 좀 만들어냈지. 그러다가 장 막판에 트럼프의 어떤 무역 협상 관련 발표를 앞두고서 기대감에 기관들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214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 요즘 개인 투자자 친구들 요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일 거야. 왜 힘드냐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단 부분에서 약 한 일주일간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한 걸 가장 잘 참지 못해. 오르건 떨어지건 확실한 뭐 이런 다이나믹한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종목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마치 주식을 게임하듯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공무원이 보기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 비트코인은 하루 종일 장이 열리고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로 어떤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어떤 비트코인 투자할 때의 성향을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 입장에선 땡큐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장에 초보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주식 공무원과 같은 이런 조금 숙련된 투자자들이 살아남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 최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조금 보면은 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또한 뭐 CJ제일제당, 대상, 한국전력 같은 이런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종목들을 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가 종목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뭐 수천, 수만 명이 보는 이런 어떤 공개적인 시황란에 추천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종목을 사게 되고 한꺼번에 이 종목을 사게 되면 우리가 세력이 된다고. 우리가 세력이 되면 시장의 편승자, 우리는 시장의 어떤 관찰자이면서 시장에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 종목에 크게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장의 차트라던가 시세를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올리는 종목들은 공부의 자세로 봐야지 어떤 매도 매수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20일간 기간 수익률이 약 한 27%에 해당되는데 이러는데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수에 관련된 이슈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향후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갈게. 이 금호아시아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친구들인데도 어떤 내가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향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기업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이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엔 미리 알아두면 좋아. 일단 아시아나의 사건, 이번에 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은 일단 승자의 저주에서 비롯됐다 볼 수 있지. 2006년도에 대우건설의 인수가 결정적인데 무리한 인수합병 이후에 2009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잖아. 이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 이 건설업 불경기로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의 주가가 3년 전인 2005년 11월 계약 당시에 13,000원 정도 했거든. 내가 한번 좀 보여줄까? 대우건설 뭐 보여줄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 말이야. 보면 대우건설이 이제 2005년도에 당시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2009년도에 이제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이렇게 대우건설을 인수를 해가지고 10대 그룹에 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박삼구 회장의 야망은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좀 무리한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전에도 좀 무리한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때 당시에 그 채무불이행 때문에 이제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이제 워크아웃을 이제 신청을 하게 돼.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도 자율협약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박상구 회장은 이제 그 CJ 대한통운도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한통운이었지. 대한통운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이제 물류기업을 이제 꿈꿨는데 역시 이것도 CJ한테 뺏기게 되지. 지금 뭐 CJ 대한통운은 CJ 입장에서도 엄청난 효자 종목이잖아. 뭐 또 우리가 최근에 뭐 얘기했었던 금호타이어도 재인수도 추진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중국 기업에 뺏기게 되지. 이게 이제 형제인 안으로 좀 기억이 돼. 내 기억에는 형제인 안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형제인 안 때 기업들이 분리가 되면서 어떤 그 그룹 지배력도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또 이제 그 어떤 그룹의 재정도 크게 이제 그 악화시켜.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 회장 박성용 회장이 이제 동생들하고 함께 문서를 하나 만들어. 이게 뭐냐면 형제 공동 합의서라는 공동 경영 합의서라는 문서를 만드는데 이 문서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회장직은 65세까지 하고 10년을 안 넘기고 또 내 가족, 내 가게의 추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만드는데 내 형제가 지분의 그룹의 지분을 이제 어떤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이런 어떤 그 지배 체계였어. 근데 이제 박상구 4대 회장이 그 이제 합의서를 이제 수정을 하지. 뭐 일단 이제 65세 최장 10년 조항이 삭제됐고 이제 이게 뭐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 형제들의 어떤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뭐 연장자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자기 맘대로 이제 그 공동 경영 합의서를 이제 수정을 한 거지. 이때 이제 뭐 이제 합의서 위반 시 소유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50%를 다른 가게에 보상한다 뭐 이런 내용도 막 집어넣으면서 2008년도에 이 골이 깊어지면서 형제들이 서로 갈라서 이때 이제 갈라지면서 그 뭐 이 금호 아시아나의 어떤 그 그룹은 좀 더 약세가 되고 이후에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우건설의 무리한 인수합병 추진, 또 CJ 대한통운의 이제 인수합병 추진, 또 아까 얘기한 금호타이어의 뭐 재합병 추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서면서 여기에 이제 또 이야기하지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 뭐 기내식 관련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아침 시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줄이는 거야. 이게 아침 시간에서 이제 아시아나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매수를 했거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 물어보잖아. 이 종목이 어떨 것 같냐? 내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충분한 그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봐. 기대감이 있는 거지,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자체만으로 놓고 보아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회사였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급등락이 많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매수에 참여하라고 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급등락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인 거야. 이 아침 시황에 아시아나항공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욕심은 항상 모든 걸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이제 더 먹을 수 있는 상황도 항상 우리는 많아. 뭐 내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토끼처럼 잘라먹는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토끼처럼 잘라먹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던가 공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내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인 거지.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먹어야 돼. 이건 탐욕이 아닌 거야. 이건 뭐냐면 효율적인 투자라는 건데, 주린이 친구들이 효율적인 투자와 어떤 탐욕에 의한 투자를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먹을 때는 더 먹어야 된다. 이건 효율적인 투자고, 이 효율적인 투자는 어떤 투자의 그 논리, 그 다음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투자이지, 단순히 뭐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아닌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장은 아까 내가 모두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루하거든. 그런데 못 찾는 사람들이 진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 거야. 항상 명심하고 오늘도 지루한 시장 현명하게 잘 기다려보자고. 주식공무원도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항상 주식공무원이 이런 그 컨텐츠를 올려주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해. 그래서 댓글에 이런 의견을, 이런 것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댓글로 올려주고, 주식공무원 컨텐츠 좋다고 생각되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해.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지금까지 주린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 동반자이고 싶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빠이빠이 짜이짠 화이팅이야.